50원 줄게. 그러면 무슨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매개로. 그런데 우리가 시장기구를 가격기구라고 해요. 이 가격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가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응? 어떨 때? 그때 발생하는 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를 못하고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운다? 정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 문제야. 그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결국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에요, 정책. 그 정책에서 그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 단원으로 연계해갖고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고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게 되면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우리 저기 중간 박스에 보면 수요 공급 함수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P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완전 탄력적이고 Q가 나와 있을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거기 정리해 놨죠. 중간 박스에. 그래서 나중에 그 기울기 관계도 그 뒤에 가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계산하는 것 있죠. 응? 거기 보면 자, 그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개념에서 3번 지문에 보면 수요 함수는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400 마이너스 2P로 주어져 있고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4P로 돼 있잖아. 지금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70페이지. 개념의 3번 지문에 가면은 거기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어요, 없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얼마? 4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이 균형량을 구할 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균형 가격에서 두 가지가 같아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균형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가격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1400 마이너스 2P는 200 플러스 4P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상수 있죠? 숫자. 숫자는 숫자끼리. 부호는 부호끼리 묶으면 돼. 묶어서 나중에 간단한 건 암산으로 되는 거야.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등호가 있잖아. 이게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이사를 시켜야 돼. 이사를 하면 주소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번은 뭐로? 플러스로. 플러스 1번은 뭐로? 마이너스로. 여기 200 있죠? 여기에 플러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 1, 2, 3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식이 바뀌게 되면 1400 마이너스 얼마? 200은. 얘는 마이너스 2P니까 넘어가면 뭐로?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P 플러스 4P 하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몇 P야? 6P. 1400에서 200 빼면 1200이야. 그럼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수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약분하면 P잖아. 1200을 6으로 나누면 200. 그러면 P가 200이라고 구해졌잖아. 그럼 P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200을. 그러면 1400에서 자, 2 곱하기 200 하면 얼마야?
400이니까 1400에서 400 빼면 그러면 수요량이 1000이라는 얘기는 공급량도 얼마? 1000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4P니까 4 곱하기 200 하면 800이잖아. 800에다 200을 더하면 1000. 그러면 얘는 1000일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이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 100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애들은 내가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0 빼면 1200이네, 6이네, 나누면 얼마? 200 그럼 대입하면 바로 도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문제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초기 문제는. 근데 간혹 가다가 출제자들의 좀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저씨, 아줌마들 고생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줄까? 그냥 간단하게 주자. 이렇게 내면 우리는 그냥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문제 같이 그런 식으로 순환소수 바꿔서 계산하라고 주면 틀리란 얘기야. 그건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야. 가다가 보면 마음이 따뜻한 출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의 시험의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일선 선생들이 출제에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일선 선생들은 여러분들의 맹점을 잘 알아. 어떻게 내면 틀린다는 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인지문을 많이 깔아놓을 수 있어. 말을 비틀지 않아도. 그러면 답 맞힐 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계로는 특징이 문제 탁 보면 답이 나오게끔 해줘. 응? 웬만하면. 그래서 이거를 듣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본인이. 듣고 한 번에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응? 그리고 저기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원래는 이제 P가 들어와 있으면 뭐를 구하는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 기울기에 대한 거 구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으면 이게 탄력성에 대한 거, 수량이 나와 있으면 그냥 탄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력성, 이건 탄력성인 거야. 근데 기울기는 요게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깊이라고 그래. 기울기 구하는 개념인데 나중에 우리가 거미집 모형할 때 추가로 얘기해 줄 테니까 한 번에 또 많이 해도 별로 안 좋을 테니까. 자, 그리고 거기 왜 옆에 71페이지 가면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가면 자, 수요함수는 900-P고 공급함수는 100 플러스 4분의 1P잖아요. 근데 이게 1500 마이너스 2분의 3P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응? 우리는 분수식으로 요거 계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0.25. 그러면 2분의 3은 소수로 바꾸면 1.5야. 이거는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더 간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건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처음 한 요런 거 간단한 거 나오는 건 암산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게끔 익숙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면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뒤에 있는 3번 문제도 조금 아까 푸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령이 내가 숙지가 돼 있으면 문항 나올 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가면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별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균형의 이동인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한쪽만 이동하는 거야. 거기 보면 자 양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만 이동한다. 한쪽만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쪽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할 때,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균형 가격하고 이거는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균형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푸는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양의 변화는 동일해요. 불변 상태 얘가 뭐 했어요? 그럼 얘는 증가야. 균형 상태에서 얘가 뭐 했어요? 그럼 얘는 감소야. 얘가 뭐 했어요? 증가. 그럼 얘는 증가. 얘가 감소했잖아. 그럼 얘는 뭐? 감소야. 그럼 양의 변화는 동일하잖아. 한쪽만 변했을 때. 그러면 뭐만 알면 돼? 가격. 그러면 가격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판단하면 되는 거야.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아까 초과 수요는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이걸 문장을 보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이냐 판단하면 읽으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게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문제 바로바로 풀 거 아니에요. 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었어. 무슨 상태?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었어. 초과? 공급이잖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 아니야. 응? 자, 생각해봐요. 원래 이 균형 가격 하에서 양이 어떻게 돼? 100개라고 그러면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같은 상태 아니에요. 같은 상태인데 여기 물어보게 되면 자, 공급은 그대로 100이야. 근데 수요만 줄었다는 얘기는 얘는 100보다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100인데 수요가 90이야.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니까 초가 어떻게 돼? 공급일 거 아니야. 초공급. 초공급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한다고 하락. 그러면 여기도 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초과 수요, 초공급이야. 초공급이니까 가격 하락. 응? 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야.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 이게 내가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요령이 뭐냐? 여기 있는 가격 있죠, 가격.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은 변하게 돼 있어. 변하는데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이야. 얘가 증가하면 얘는 상승하는 거야. 얘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그런데 공급은 반대야.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얘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만약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응? 얘도. 그럼 얘가 둘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되냐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움직임이 반대잖아. 그럼 가격을 알고 있다는 거야.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양만 구별하는 거야.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 출제자의 의도가 그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네 움직임이 반대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수요를 보고. 수요가 변하면 가격은 같이 가니까 얘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양만 어떻게 되느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가는 요령이 다 있어요, 없죠? 다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4원칙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보시면 자, 공급이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잖아. 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잖아. 그러면 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때 있죠? 어떨 때 균형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지금 두 개 했잖아. 수요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가 어떨 때냐를 물어봐. 그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봐. 그럼 우리가 찾는 거 뭘 찾으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변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두 개였어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변수 하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변수 하나. 답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걸 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건 반대일 거 아니야.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뭐할 때, 증가할 때.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를 갖고 찾으면 돼? 어? 그 박스를 줄 거 아니야. 박스를. 주고 이제 찾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겠어? 이때. 그러니까 수요 측면 같으면 대체재, 뭐 가격의 변화, 보완재 이런 거 나오고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거 나와야 나. 말 그거 섞어주고 찾으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있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 그 73페이지에 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동시에 이동할 때, 자,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게 되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을 때 지금 여기서의 조건이 뭐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가격만. 그런데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는지 구분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같다는 거야. 양은 어떻게 돼? 양은 무조건 증가라니까, 양은. 여기 둘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증가인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주는 거라니까, 이거는.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알려주는 거야, 양은. 그럼 뭐만 하나 구하라는 거야. 가격이. 그럼 가격은 무슨 상태냐에 따라서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같잖아. 같으면 불변이라고. 같으면. 그림을 이거 안 그려도 되는데 이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수요가 뭐 했다는 거야? 증가했는데 모두 증가했다는 거야. 공급도. 그러면 얘 이동폭과 얘 이동폭이 같은 거야. 그러면 동일한 가격선에서 균형점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양만. 그러니까 이때는 불변이란 말이야. 근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 그럼 양은 어떻게 돼? 양은 그냥 증가하는 거야. 양은. 가격.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수요가. 그 상태를 초과수요라고 그래. 초과수요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 그 앞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초과수요면 상승이고 초과공급이면 하락이라고. 그러면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대.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 양은 증가해, 무조건. 가격은? 하락하는 거야, 하락. 그러니까 움직임이 같으면 이거는 같단 말이에요, 양은. 양은 같으니까 가격에 대한 것만 알면은 똑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감소했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감소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는 알고 있는 거야? 양은 알고 있다고, 양은. 그러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얘도 감소하고 얘도 뭐 했다? 감소했으면 양은 무조건 감소라고, 양은. 양의 변화는 정해지고 그 다음에 가격만 구별하는 거야, 가격만. 둘의 움직임이 가치가 있으면 반대로 가면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고 양만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출제자들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뭐 했는데?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주는데 반대로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갖고 가는 방향을 배우고 막 해서 해봤는데 표현이 반대로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로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그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갖고 하는 게 위험하다고. 요즘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문맥을 슬쩍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내가 배운 대로 나와야 돼. 그러면 나는 맞출 수 있어. 약간의 이렇게 나오면 나는 안 배웠다고 또 우기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요령이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무조건 같은 방향이야. 그 뭐만 구별하면 돼? 가격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뭐 했다는 거야? 감소했어. 그러면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가격만.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럴 때는 뭐를 보고 판단하고 있어? 수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야. 공급은 반대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증가하거나 얘가 감소하는 게 같거나 증가가 감소보다 크거나 감소가 증가보다 크거나 이랬을 때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돼? 다 상승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구별하면 돼? 양만. 어? 아니 근데 양도 그렇잖아. 증가가 크면 양은 증가했을 거 아니야. 감소가 크면 양은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좀 좋은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대한 것만 조금 익숙하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지금은 기본 틀에서 둘의 움직임이 같으면 뭐는 알 수 있다? 양은 아는 거야. 둘의 움직임이 반대면 가격은 아는 거야. 그럴 때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수요를 보고 판단하란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락 들어갔으면 틀릴 거 아니야. 얘네가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최소한 2줄에서 3줄이야. 지문이. 그럼 빨리빨리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그래프 그리고 언제 그걸 정리해? 어? 너 푸는 요령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안 해도 돼. 일단은 한쪽만 변했을 때.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선생님들이 기본 문제 줄 거라고. 그럼 하나만 변했을 때는 양에 대한 거는 똑같아. 가격만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판단하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싫어해요, 학생들. 일단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일단 복잡해 보이면 싫어해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프도 많잖아. 어? 그래프 많은 것도 싫어해. 그래서 그거 지금 다 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75페이지 한번 가봐요. 맨 상단에 가면 기출이라고 지문 나와 있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초과 수요 아니야.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런데 2번 보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움직임이 반대잖아. 그러면 가격은 아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수요를 봤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해야 되잖아. 근데 증가가 감소보다 작대. 그 얘기는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은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여기다 그래프를 붙여갖고 그려서 한다는 건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근데 힌트를 다 줘야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게. 거기 보면 3번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한다고 돼 있죠. 근데 시험에서 틀리게 해줄 때 뭐라면 증가한다고 줘.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감소라고 그러면 양을 먼저 봐야 돼. 응? 그 다음에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오면 가격을 먼저 봐야 돼.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이제 푸는 요령 갖고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감이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면 초과 수요잖아요. 그래서 균형감이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아까부터 뭐라고 했냐면 초과 수요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착각에 들어가요. 읽으면 그러면서 틀리는 거 아는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거기 75페이지 하단을 가면 양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네? 뒤로 넘어가면 거기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이제 알 거예요. 이것도 푸는 요령인데 물어볼 때 완전 비탄력적이 나오면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수요나 공급이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수직선이야. 그러면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뭐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양이 불변인데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 이게 공급이라 가정할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럼 조금 아까 했잖아. 자, 공급은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야. 근데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초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가격은 변하는 거, 양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는 것도 있죠.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그러면 여기에 공급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그것만 이제 문장을 적어달라 이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일단 뭐 이거 탄력성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77페이지 가면 양가로 4번이 있죠.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라고 돼 있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균형 가격의 변화는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거기 양가로 4번에 탄력성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 있죠. 네, 가격의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그 제목 옆에다 써주면 돼요. 가격의 변화율은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비탄력적 크다는 얘기는 뭐냐? 가격이 상승하면 더 크게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크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지금 여기서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안 해봤잖아요, 또. 응? 탄력성을 배워야 거기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을 대입하면은 이것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가면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해보죠.